자, 의원님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란 청산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 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뛴 선거였는데 뭐 아이러니하게도 내란의 중요임무 종사자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뭐 한동훈, 오세훈 등등 이진수, 김태규 뭐 등등이 다 살아오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특히 이제 오늘은 여론조사 재판이 있고요. 그리고 15일에 무인기 관련된 항소심이 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그 김영선이 이거 좀 해줘라 하는데 말이 많네라고 했던 그 유명한 민주당이 공개했던 네, 그렇죠. 영상입니다. 네. 오늘 이진관 판사가 재판을 하는데요. 네. 의원님 이거 어떻게 선고 나올 걸로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그것은 그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네. 녹취도 있고. 그렇죠. 녹취도 있고. 근데 이제 김건희는 1, 2심 모두 네. 무죄가 나와가지고요. 네. 김건희는 그때 이제 대통령 그 윤석열과 다르잖아요. 배우자니까. 배우자니까. 저는 이번에는 유죄로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배우자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당사자하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엄격히 판단을 해서 할 거라고 기대해 봅니다. 그 이제 검찰 특검에서는 징역 4년형을 구형했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진관 판사의 특징이 또 올려치는 네, 게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럼요. 훨씬 더 중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이진관 판사를 믿어봐야죠. 아니 근데 사실 지금 그 재판 판결문이나 이런 걸 보면 이진관 부장이 좀 외로울 것 같다. 이제 과거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재판 방청도 하고 그리고 여론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이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내란 같은 거는 상상도 그렇죠. 못하게 이제 검찰이 이렇게 쥐고 흔들면서 특히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돼서 검찰 권력마저도 사유화해서 그 완전히 윤석열 왕국을 만들려고 했던 이거를 끊어내는 역할을 이진관 판사 혼자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이런 비판도 있어요. 네. 일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론을 많이 응원하고 해야 됩니다. 이진관 판사에 대해서. 사실 제일 선두에 서서 선봉에 서서 실제 그런 것들을 해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원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서도 응원하려고 지금 나르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이거 좀 얘기를 해야 언론이 돼. 좀 주목을 좀 너무 안 주목도가 다뤄서. 낮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더 관심을 갖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요. 과거에 우리가 했던 것들을 꼭 기억하고 역사의 단죄가 필요한 부분들은 단죄를 하고 그럼요. 새로운 역사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흐지부지 대충 넘어가면 안 하니만 못한 상황이 된다. 그런 관점에서 이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최근에 또 다시 또 이게 저는 전면 폐지로 결정이 된 줄 알았더니 또 일부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거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다시 좀 봐야 된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저는 뭐 폐지해야 된다라고 전면 폐지 보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공이 국회로 넘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부 그 한병도 지도부가 지금 이끌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 그 전당대까지 끌 거 없이 바로 저는 이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소영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로 결론을 내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뭐 전당대회하고는 별 관련이 없잖아요. 보안 수사권하고 전당대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진짜? 그것 좀 여쭤보려고 했어요, 정말. 별 관련이 없으니까 이미 정청래 대표 후보 또 그 폐지하겠다고 했고 김민석 대표 후보도 원론적으로 폐지에 찬성한다고. 폐지에 찬성했잖아요. 정부안 안 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병도 지금 원내 대표하고 대표 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전당대회 이후로 미룰 건 아니라고 봐요.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전당대회 도와주는 거고요. 이거 갖고 뭐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당이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오고서는 좀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지도부에 그런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빠르게 정리하고 검찰 제 2페이지로 넘어가고 검찰개혁 그리고 이제 민생
그렇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현안들이 많은데 네. 계속 여기에 뭐 한이 많이 네. 뭐 1년 내내 이 문제를 가지고 진도를 못 나가고 있어서 이거 네, 빨리 네. 정리하고 매듭 짓고 다음 네. 단계로 나아가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인기와 네, 관련돼서 그렇죠. 네. 이제 항소심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 포인트 또는 투 포인트 요것만큼은 꼭 살펴봐야 된다. 의원님께서 짚어주실 전문가로서 꼭 짚어야 되는 지점이 있다면요. 사실은 무인기는 의원님이 네. 완전 전문가시네요. 그렇죠. 네. 평양 무인기 침투와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사실은 이것은 계엄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계엄은 지계엄 재판부에서는 뭐 계엄 나기 2-3일 전에 결심했다라고 예.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2023년 10월경부터 저는 그 했다는 게 일반론적인 거고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네. 이미 마음속에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계엄의 배경이 얼마나 깊게 이렇게 냈는지를 나타내는 게 평양 무인기 투입 침투에 관계된 거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들의 영구 집권이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잖아요. 예. 다시는 이런 것들이 역사에 반복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1심에서는 그래도 유죄가 되고 윤석열은 30년, 김용현도 30년 이렇게 났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런 걸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또 계엄 준비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계엄 우두머리 재판하고도 다 연계되는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강하게 그걸 인정을 해야만이 또 우두머리 재판도 그렇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란 전 과정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재판을 그렇죠. 한쪽만 내란 일어난 시점부터 우두머리는 예. 돼서는 안 되고 이미 그 전에 씨를 뿌려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내란 비상계엄의 여건을 예. 조성하기 위해서 네. 그런 과정까지 보는 재판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눈 부릅뜨고 항소심 재판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말씀해 주셨는데 윤석열 공화국 윤석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네. 필요하면 북한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그렇죠. 전쟁을 획책해서 나라를 완전히 그냥 그렇죠. 파탄 내려고 했었던 네. 그 범죄에 대해서 그 원초 단초가 되는 게 바로 무인기. 그렇죠. 예, 비상계엄의 네. 배경은 무인기다. 네, 그 예. 방첩 사령관 했던 여인영 여인영. 수첩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1심에서 이것 때문에 여인영이 15년 선고 받았는데 예. 미니멈 안보 위기, 맥시멈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미니멈 안보 위기는 국지전을 의미하거든요. 아, 그 국지전. 국지전 예. 안보 위기가 어떤 예, 뭐, 상황입니까? 그쵸. 예. 전에 연평도 포격 도발 같이 예. 포격이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안보 위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인기 평양에 침투시키면 당연히 북한은 군사적인 대응을 할 것이고 또 하다 보면 안보 위기가 되니까 비상계엄의 여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미니멈이 그거예요. 예, 미니멈. 오, 미니멈이 국지전. 네, 맥시멈은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는 뭡니까? 온 세상이 다 물바다 정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쟁까지도 불사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참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은 전쟁을 막는 임무가 첫 번째 임무인데 예. 오히려 본인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일으켜가지고. 자신들의 야욕을 쟁취하려고 했던 어마무시한 참 일인 나쁜 거죠. 사람들입니다, 나쁠 의원님. 정도가 아니죠. 이건 천인공노할 예. 사람이고 다시는 이런 씨앗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진짜로 최고의 형을 내려야 되는 거죠. 단죄하고.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이 역사가 또 반복될 수 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에 이걸 끊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검찰의 무도한 행각에 대해서 그냥 하면 안 될 것 같은 하여가 걱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의원님께 여쭙고 아이고 벌써 10시가 다 됐네. 그 김태효 네네.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사실 CIA에 그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그렇죠. 보냈다라는 건데요. 네. 그것뿐일까요? 김태효 구속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김태호가 그냥 빠져나갔잖아요. 모든 거를. 네.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정권에서 김태호가 안보에 가장 핵심 역할을 예. 했고 안보를 망치는 저는 핵심
인물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네. 있거든요. 비상계엄도 본인이 막 빠져나갔는데 결국 하나의 덜미가 한 것이 미국이라든가 일본, 영국 등 뭐 이런 여러 기관에 계엄을 옹호하는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정당화하는. 네.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지시에 의해서 했다는 거, 윤석열이가 이실직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엄 선포 예. 30분 뒤에 예. 뭐 저 김태호하고 해서 영어 잘하니까 미국에 메시지 맞아요. 보내라 했다고. 예. 그래서 지금 했는데 사실은 국가 안보 채널조차도 내란의 도구로 썼던 걸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김태호는 이거 하나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내란 준비 과정에서도 관여가 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전에 왜 HID 부대 방문해서 맞아요. 예. 한 것도 있고 너무 이상하죠, 이것도. 안보실의 그 TF HID 요원이라든가 국정원 요원들로 한 TF를 구성을 해서 대통령 직보 라인 조직을 만들었고 그것을 김태호가 중간에서 보고받고 했다는 증언들도 많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아마 12.3 비상계엄과 저는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네. 문재인 정부 죽이기에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 저는 김태호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팩트는 그대로인데 그 당시 관여됐던 사람 다 죽이기 위해서 그 안보실에서 관련 기관 회의를 주도하고 지시하고 했던 건데 이런 것도 다 수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모든 걸 단죄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차분하게 네. 따박따박 그 내란의 전 과정을 다 살펴보고 네. 거기에서 주요한 핵심 고리를 지금은 암약하고 있으나 네. 대통령 비서실 그리고 내각 그리고 이제 그 청와대 참모들 그쵸 여기 포함이 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군, 경찰, 국정원 뭐 이런 데까지 다 동원해서 이 내란의 기획자와 내란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좀 여전히 미진한 상황이어서 그렇죠. 의원님 같은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새롭게 지금 밝혀내는 것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요. 대통령실이 거의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김태호를 비롯해서 예. 이번에 겨우 여기에 지금 구속되긴 했지만 예. 뭐 대법원도 그 빠져나가고 예. 뭐 등등 진짜로 내란의 요소에서 다 관여됐을 걸로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지금 수사가 미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수사를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종합특검이 잘 해야 되는 것 예. 같은데 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간 연장은 한 번 했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하. 어쨌거나 연장한다 해도 계속 예. 하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수사를 해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의문이죠. 네, 사실은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전당대회 하느라고 네. 너무 좀 날선 상호 비방이 있어서 네. 저희는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계속 이거 내란 예. 청산을 위해서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당에서도 예. 제가 사실 내란 청산 어떻게든 예. 당에서 김병주가 끝까지 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의원님과 함께 저희도 끝까지 내란 청산의 길 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